3번 문제를 제외하고 1번 문제부터 풀이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전 F형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5월 문수로 입고 일자가 9월 또는 10월이면 신제품 그 외에는 공백이니까 이 문제에서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입고 일자에서 월을 뽑는 거예요. 월을 뽑아서 그 값이 8 또는 10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입고 일자에서 월을 뽑을 거에서 months라는 함수를 넣어주시고, 얘는 인수가 하나니까 그냥 가로 닫고 그 값이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게 첫 번째는 8 또는 10, 5와 연산입니다. 그래서 항상 첫 번째 조건을 먼저 처리하시는데, 따옴표를 왜 썼을까요? 따옴표 쓰시면 안 되죠. 수치 비기니까. 그래서 채워서 첫 번째 논리식의 true, false를 확인하시고 5화에 의해서 두 번째 작업을 하시는데 조건을 복사해서 밑에다 붙이시고 10이라고 써서 true, false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5화 연산은 채우는 작업하면 true, false가 true가 늘고요. and 연산은 true가 줄게 돼요. 그리고 if 함수 추가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신제품 아니면 공란으로 처리하는 단순한 형태의 if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판단을 할 때 세 번에 걸쳐서 하셔야 돼요. 몬스에 의해서 그 값이 8이에요. 그 다음에 5화에 의해서 그 값이 이제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해 3이에요. 그리고 true if 함수를 추가해서 이 문제에서는 사원 번호의 마지막 자리를 이용해서 1이면 총무, 2면 관리, 3이면 영업, 4면 생산부로 표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write라는 함수에 의해서 먼저 오른쪽에서 하나를 뽑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하나를 뽑을 거예요. 그리고 추주가 함수 나오면 꼭 얘를 이렇게 채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번호가 몇 번인지, 내가 몇 번까지 놓아야 될지 기억하시고, 얘가 4번까지 놓으라고 그랬고 4번 나왔으면 이상이 없죠. CHO 넣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1일 때 총무부, 2일 때 관리부, 3일 때 영업부, 4일 때 생산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내용을 채워주는 형태로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2번 문제도 뭐 그닥 어려운 형태는 아니에요. write에 의해서 마지막 끝자리에서 하나를 뽑아서 그 값이 1이면 총무부, 영업부 부서명을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근무 점수가 있는데 이 근무 점수가 80점 이상인 사원의 비율을 구하세요. 비율은 근무 점수가 80점 이상인 인원수 나누기 전체 사원수를 해달랬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원수를 구하면 우리는 통상 이름을 갖고 많이 구하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거는 문자예요. 근데 우리는 전체 인원수를 전체 사원수를 구하는데 카운트를 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카운트를 쓰게 되면 숫자가 있는 이 근무 점수에서 그냥 인원수를 구하면 똑같이 되겠죠. 근데 여기는 입사일에 있는 값도 날짜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여기도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근무 점수가 80점 이상의 비율을 구해서 근무 점수가 몇 명이 나왔지 하고 여기를 이용해서 전체 인원수를 구하는 카운트 if 나누기 카운트 작업입니다. 그래서 넣으시고 COU 하시고
카운트 if 들어가서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인수는 조건을 비교할 법이, 두 번째 인수는 조건. 그리고 이렇게 조건을 쓸 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위에를 클릭하면 4명이라고 나오고 정답에는 100분율이 적용되어 있어서 400%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나누기 count라는 함수에 의해서 인원수를 구하니까 숫자의 범위를 선택해서 인원수를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44%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3번 문제에서는 전체 인원수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80점 이상의 인원수를 구하고 전체 인원수로 나눠주는 작업을 하시면 돼요. 5번 문제에서는 합격 여부에 관련된 이용하여 합격자 이 중에서 합격자에 해당되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의 평균을 구하세요. 카운트 서비프 트런케이션에 의해서 결과값은 반올림 없이 정수로 표시하세요.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예요. 5번 문제도. 첫 번째는 우리가 평균을 구하면 에버러지 if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에버러지 if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sum if 나누기 count if에 의해서 평균을 구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if로 끝나는 함수에 채우기 작업을, 그러니까 필기시험의 평균을 구해서 옆으로 채워서 실기시험의 평균을 구하는 수식을 채워서 쓰는 거예요. 2번 쓰시면 빵점이에요. 채우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럴 경우에 절대 주소 유무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에버러지 if 쓰시면 안 돼요. 여기는 sum if하고 count if하고 truncation을 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여기에요. 조건을 비교할 범위. 그 다음에 계산할 범위가 여기에요. 그 다음에 조건은 합격이라 그랬어요. 그럼 얘를 옆으로 끌고 갈 때 이 범위와 이 조건은 옆으로 가면 안 돼요. 근데 필기시험의 평균에서 여기는 실기시험의 평균으로 계산할 범위는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절대 주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sum if를 하시고 sum if를 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조건을 비교할 범위, 조건 계산할 범위. 그러면 얘가 합격한 사람들의 필기시험에 합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채워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클릭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계산할 범위가 여기 보면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파란색은 조건을 비교할 범위. 여기는 빨간색은 조건. 그 다음에 여기 보라색 배트는 계산할 범위랍니다. 얘가 옮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채우는 작업을 하고 수식 입력줄에서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색깔로 보여줘요. 여러분들이 잡은 영역들을. 아, 얘가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조건이 바뀌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놓으면 빵점이라는 얘기예요. 앞에 있는 수식을 가지고 변형을 시켜야 되니까 조건을 비교할 범위 절대주소, 조건은 절대주소. 그리고 얘를 이렇게 채우면 320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합격자의 인원수를 구해야지 이제 평균이 나오죠. count if에 의해서 또다시 조건을 비교할 범위 절대주소, 조건도 절대주소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럼 얘가 4명이 나오면서 76.25가 나와요. 확인하고 얘를 채우시면 얘가 80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소수점을 없이 트런케이션에 들어가서 마법사 들어가서 0, 0은 생략 가능해요.
이렇게 넣고 옆으로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할 거는 다 작업한다는 모양 옆으로 채우시면 돼요. 그래서 작업할 때는 SUMIF 나누기 COUNT IF를 하면서, 그러니까 SUMIF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뭐예요? 아, 이 범위는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범위를 절대 주소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COUNT IF를 하면서도 절대 주소를 넣어주시고, 트런케이션에 의해서 0을 넣으시는데 0은 얘가 생략 가능하다는 거죠. 정답에는 생략이 돼 있어요. 생략이. 자, 그러면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3번 문제에 보면 그 기록이 가장 빠르면 1위, 두 번째로 빠르면 2위, 세 번째로 빠르면 3위, 나머지는 공백으로 하세요. 그럼 if와 switch와 small이라는 함수가 나와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얘가 첫 번째 작은 수하고 같아요? 그러면 1등. 얘가 두 번째 작은 수하고 같아요? 그러면 2등. 얘가 세 번째 작은 수하고 같아요? 그러면 3등. 그럼 중첩 if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스몰에 의해서 이 범위에서 첫 번째 큰 수를 구해서 어서 오세요. 얘하고 우리는 통상 if 함수에는 이렇게 쓰잖아요. C16에 있는 값이 스몰 2라고 같아요 하고 이렇게 놓으면 펄스가 나오는데 얘를 채우면 어떻게 해야 돼? 채우면 값이 이상해지니까 여기가 뭐가 돼? 절대 주소가 되는 거죠. 요렇게 쓰면 if 함수예요. 요렇게 쓰면. 그래서 우리는 얘가 1등 첫 번째 작은 값이면 if 함수에 의해서 if s도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가중 if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마법사 돼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제 얘를 조건을 이제 복사하시고 이 조건을 만족하면 뭐하라 했습니까? 1위. 아니면이 그러니까 얘는 아니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중 if는 어차피 if를 여러 번 쓸 거예요. 그래서 조건 참일 때만 계속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를 하냐면 얘가 두 번째 작은 수예요 하고 내용을 넣으시고 2위. 그 다음에 또 그냥 세 번째 작은 수예요 그리고 3위. 요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게 다중 if. if를 어차피 여러분과 if를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할 점이 하나가 나머지는 to를 써요. 하시고 여기에 공백을 넣는 형태를 사용하는 거예요. 요게 다중 if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if를 어차피 여러 번 쓰잖아요. F형 모의고사 F형 열어주시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if 함수가 나오면 항상 뭐부터 판단해요? 조건을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이 1이면 1위. 그리고 나서 아니면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여기서는 이름상자에서 if를 추가했잖아요. 다중 if만 할 때는 이제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if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건을 복사해서 그 다음에 붙이시고 3위.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할 때가 얘가 true를 사용하는 거예요. true를. 그러니까 요렇게 사용하는 개념을 이제 스위치 함수를 이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치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small이라는 값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넣으시고 small이라는 값에 의해서 기록에 대한 첫 번째 작은 수를 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작은 수를. 그리고 얘가 첫 번째 작은 수를 이렇게 구해줘요. 그러면
이제 스위치 함수를 보면 스위치 함수에서 커서 왼쪽 마법사를 들어가면 첫 번째 나온 게 평가될 식입니다. 두 번째가 값입니다. 여기가 결과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는 if 함수에서는 A와 B를 바로 판단했잖아요. A와 B를. 그래서 true, false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기록에 있는 값이 small이라는 값하고 같아요. 그러면 얘가 1위가 되는 거예요. 1위.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는 요 판단하는 값은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두 번째 값은 두 번째 작은 수와 같아요. 그러면 2위. 그 다음에 세 번째 작은 수와 같아요. 그러면 3위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서는 얘는 또 특이하게 나머지는 공백이야를 그냥 여기서 바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엔터 하시고 이 내용을 채우면 얘가 1위, 2위, 3위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치 함수를 사용할 때는 여러분이 첫 번째 걸 복사해야지. 스위치 함수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if 함수로 얘기하면 A와 B 이를 판단하는 작업을 쪼개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if 함수 같은 경우는 A하고 B하고 같아요 하고 true, false를 구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true, false를 구하는 게 아니라 C16 값을 3개를 넣는 거예요. C16이라는 값이 이제 기본값이 얘를 판단할 거예요. 얘가 작은 값하고 첫 번째 작은 같은지, 두 번째 작은 값하고 같은지, 세 번째 작은 같은지 판단해서 1위, 2위, 3위라고 아니면 공백을 넣겠다는 형태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A와 B를 같이 판단하는 거고 스위치 함수는 뭐예요? A를 고정을 시켜놓고 그 밑에서 B와 B의 변화를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